안녕하세요. 월간 디톡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얼라이언스 팀 김지용 팀장입니다. 오늘 월간 디톡스는 LG CNS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담당에서 준비한 AI 엣지 컴퓨팅의 부상과 비즈니스 대응 전략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엣지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LG CNS에서 바라보는 엣지 컴퓨팅과 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인프라, 프라이빗 5G,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또 어떤 실질적인 적용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LG CNS 전문가분들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인 엣지 컴퓨팅 시장의 성장 조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유기용 상무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담당은 전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AX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요즘 정말 AI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는 이제 시장의 화두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며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업무나 일상에서 활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I가 적용이 확대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일까요? AI가 IT 환경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AI 엣지 컴퓨팅이라는 형태로 발전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AI 엣지 컴퓨팅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참석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의 AI 엣지 컴퓨팅 기술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도시 전역에는 수만 개의 센서, 카메라, 엣지 디바이스가 배치되고 이러한 엣지 디바이스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각 엣지 디바이스는 AI 추론을 통해 객체를 인식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 예측을 수행합니다.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통해 초저지연으로 데이터를 엣지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고 실시간 제어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AI 엣지 컴퓨팅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엣지 컴퓨팅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상무님, 엣지 컴퓨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 데이터 처리의 지연, 보안 리스크에 대한 강화 요구 등 퍼블릭 클라우드의 중앙 집중형 관리 구조의 한계로 인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엣지 단인 단말 장치에 더 가깝게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달리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는 엣지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팅 자원을 데이터에 점점 가까이 위치시켜 필요한 정보만 중앙 집중 컴퓨팅 자원인 클라우드 아니면 중앙 데이터 센터에 전달하는 개념이죠. 엣지 컴퓨팅을 도입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에서 바로 응답,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 시간과 서비스 성능이 향상되고 보안이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돼서 궁극적으로는 TCO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엣지 디바이스의 다양화로 처리하는 서비스와 기능들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엣지 컴퓨팅 개념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IoT 등 한참 이슈가 되면서 대두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왜 지금 다시 엣지 컴퓨팅이 주목받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 폭증하고 AI의 기술 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엣지 컴퓨팅은 단순히 원격 위치에서의 컴퓨팅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래의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위치와 근접한 엣지 단에서 저장 처리를 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추론 영역은 엣지 배포에 빠르게 통합되어질 예정입니다.
엣지는 더 이상 고립된 연산 단말이 아닙니다.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AI,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지속적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협업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엣지의 진화는 곧 물리 세계에 실시간 디지털 자율성을 부여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엣지가 리액티브 엣지 단계에 있다면 AI의 발전과 연계하여 트레이너블 엣지, 제너레이티브 엣지, 에이전틱 엣지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AI와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지속적으로 융합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엣지 컴퓨팅의 시장 수요와 기술 성숙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가트너에서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엣지 컴퓨팅 관련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구분 단계가 아닌 시간 순서에 따라 한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엣지 컴퓨팅의 영역들은 IoT, 엣지 서버, 비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AI가 적용되는 엣지 AI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분석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엣지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추론이 더욱 확대되고 엣지 AI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4년 이후에는 현재 중앙에서 통제 관리되고 있는 젠 AI가 엣지 단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엣지 단에서의 AI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엣지 디바이스 중 하나인 스마트 로봇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엣지 컴퓨팅도 궁극적으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젠 AI 등과 연계가 되며 발전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엣지 컴퓨팅의 발전 방향에 따라 LG CNS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LG CNS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인프라,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등이 상호 융합되면서 AI 엣지 컴퓨팅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업 영역에서 이미 엣지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엣지 컴퓨팅 관점에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영역과 엣지의 연계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 시티에서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AI 엣지 컴퓨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시나리오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의 즉각적인 감지와 대응입니다.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군중 내 돌발 상황, 야간 뺑소니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 CCTV, 드론, 가로등과 같은 엣지 디바이스가 즉시 이를 감지하고 프라이빗 5G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며 드론 추적이나 가로등 밝기 조절 등 즉각적인 제어 명령이 수행됩니다. 이때 처리 속도는 1에서 10ms 수준의 초저지연으로 감지, 판단, 제어가 모두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시간 판단과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까운 엣지 데이터 센터로 전송됩니다. 이곳에는 엣지 AI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단순 감지 이상의 AI 기반 추론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 분석, 경찰차나 구급차 출동 결정, 경고 방송 송출 등의 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처리 시간은 10에서 100ms 수준으로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조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 모델의 학습과 고도화입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중앙의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로 전송됩니다. 중앙의 데이터 센터에는 대규모 GPU 등 더 큰 단위의 AI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영상 로그 분석, 위치 기반 패턴 인식 등을 활용하여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정교화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AI 모델은 다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자동으로 엣지단으로 배포가 되고 이를 통해 현장의 대응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엣지 플랫폼이며 엣지와 코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 관제 및 운영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I는 생성, 추론, 에이전틱 AI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의 기술들이 중앙 집중형에서 점차 엣지 디바이스 단까지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지원 최소화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엣지 컴퓨팅 시장은 AI 엣지 컴퓨팅으로 진화되고 AI와 접목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엣지 컴퓨팅에서 AI 엣지 컴퓨팅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인프라의 요구 사항들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AI 엣지 컴퓨팅으로 발전에 따라 인프라 관점에서의 요구사항도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엣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지연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는 엣지에서 AI 추론 등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엣지 환경에서 장애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경량화되고 온도, 먼지 등의 강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엣지 디바이스까지의 소프트웨어 및 모델 등 배포를 위해서 통합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관점에서는 엣지에서 추론이 가능하도록 AI 추론 모델 경량화가 필요하며 AI 추론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도 엣지 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초저지연 및 보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프라이빗 5G 등 네트워크 통신 환경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AI 엣지 컴퓨팅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아키텍처 모델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표준 아키텍처 모델은 크게 보면 IT 인프라, 엔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플랫폼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T 인프라 영역은 AI에 특화된 GPU 서버, 병렬 분산 스토리지, 프라이빗 5G를 포함한 AI 특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됩니다. 엔드 디바이스 영역은 IoT를 포함한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부터 엣지 서버, 산업용 엣지 장비 외에도 AGV 등 지능형 로봇 등이 포함됩니다. IT 인프라와 엔드 디바이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영역은 엣지 장비 관리, 모니터링을 포함한 관리 운영 자동화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이 표준 아키텍처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엣지 디바이스라는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계층은 엣지 컴퓨팅 전반에 대한 중앙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엣지 어플리케이션 및 AI 모델 개발, 테스트, 배포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엣지 계층은 클라우드 원격 연결과 엣지 디바이스 로컬 연결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독립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 계층에서는 로컬 데이터 분석, 전처리 후 클라우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디바이스 계층은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간단한 데이터 추론과 이에 따른 실시간 행동을 수행합니다. 설명해 주신 표준 아키텍처 관점에서 AI 엣지 컴퓨팅을 보니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엣지 컴퓨팅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LG CNS는 어떠한 전략으로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LG CNS는 AI 엣지 컴퓨팅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영역에서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인프라, 프라이빗 5G 등 개별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서 상호 융복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AI 엣지 컴퓨팅 시장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AI 엣지 컴퓨팅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 코어에서부터 엣지까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통합 관제, 운영 자동화가 향후 AI 엣지 컴퓨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적의 엣지 실행 환경 구현을 위한 엣지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AI 엣지 컴퓨팅 관련 사업 역량과 다양한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점차 더 확대가 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스, 스마트 로봇 시장에서 고객을 리딩하며 새로운 시장 영역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상무님. 금일 AI 엣지 컴퓨팅에 대한 트렌드 변화와 함께 LG CNS의 전략 방향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은 AI 인프라, 프라이빗 5G,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융합되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LG CNS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엣지 컴퓨팅을 세 개의 사업 영역을 통해 알아보는 세션입니다. 저와 함께 세션을 진행해 주실 LG CNS 전문가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IaaS 파스 영역에서 오픈소스 패키징과 딜리버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김호진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에게 최적의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I 인프라 사업팀의 박준 총괄입니다. 안녕하세요. 엣지 사업팀에서 프라이빗 5G 솔루션 개발 및 고객사의 최적의 솔루션 딜리버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연준 선임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상무님, 퍼블릭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까지 IT의 발전과 함께 주축이 되는 인프라와 클라우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초기 IDC 내에서 자원을 운영하던 온프레임 시대를 거쳐서 비용과 신속한 인프라 대응 등의 문제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과 확장성을 가진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의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구조와 지속적인 요금 증가, 보안 이슈와 운영 주도권 이슈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게 되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효율적인 인프라로 각광받게 됩니다. 그러나 IoT 모바일 수요 증가로 인해 실시간 처리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모든 걸 클라우드로 내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실시간 처리 요청에 따른 지연 시간과 네트워크 대역포의 낭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엣지 컴퓨팅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관리, 데이터 통합, AI, ML 등의 고도화된 처리를 하기에는 엣지 컴퓨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클라우드와 엣지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엣지 노드는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분산 처리하고 클라우드는 중앙 제어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AI와 엣지 네트워크, 프라이빗 5G 등은 실제 구현 가능한 인프라 위에서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가 구현된 사례를 설명해 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좀 쉬운 사례로 전 세계 15%를 차지하는 넷플릭스 예를 들면 이전에는 AWS 클라우드 센터에서 독점적으로 보관, 전송되었으나 이는 폭증하는 데이터 양과 긴 버퍼링, 파일 크기 등으로 더 이상 클라우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엣지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넷플릭스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엣지 클라우드가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로 진화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엣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에 도달하기 전 원격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던 엣지 컴퓨팅에서 진화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통합과 분산 및 중앙 제어가 가능한 인프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엣지와 아래 클라우드 사이의 엣지 노드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로 추론하여 필터된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클라우드는 분석 및 재학습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다시 엣지 노드로 배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전의 엣지는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에 비유하였다면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는 중앙 클라우드의 강력함과 단순 센서이던 엣지 컴퓨팅을 작은 뇌로 바꾼 형태입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중간 인프라 등장을 이끌었습니다. 즉, 기존의 엣지 컴퓨팅은 두뇌 말초 신경의 상하 구조였다면 현재 엣지는 판단, 자율 처리, AI 인터페이스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처리 단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본사와 지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설명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엣지 컴퓨팅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중간 인프라의 기술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결국 주요 기술 구성은 결국 컨테이너입니다. 휴대 간편하고 패키지화되고 OS 종속정이 없으며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사용과
이를 관리하는 파스 플랫폼인 쿠버네티스와의 조합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단순히 중앙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식의 기존 엣지 컨테이너들에게 생명력을 불러들였습니다. 스스로 컨테이너가 알아서 움직이는 인프라를 저희는 오픈소스단에서는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 인프라인데요. 초기에는 엣지를 관리하는 툴로 기존의 쿠버네티스는 대규모 워크로드를 위해서 설계되었고 리소스 요구사항이 크고 복잡한 구성이 필요했으므로 엣지를 아주 작은 쿠버네티스로 가져다 놓는 기술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형태는 엣지 클러스터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엣지 환경의 실시간성, 네트워크 불안정성, 디바이스의 중앙 제어 및 관리 등이 더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경량화된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엣지 네이티브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K3S와 K0S 같은 엣지에서 쿠버네티스를 쉽게 쓸 수 있게 한 기술과 쿠베 엣지 같은 엣지 특화된 기능을 더해서 클라우드 엣지 연동, 네트워크 단절, 디바이스 관리 등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K3S와 K0S는 경량화된 쿠버네티스 배포판으로 리소스 제약 환경에 적합하다고 하면 쿠베 엣지는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손쉽게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퍼블릭, IaaS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로컬처럼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의 기반이 되었던 쿠버네티스 기술이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기반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엣지가 연계될 때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엣지 컴퓨팅은 기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프로세서, 메모리, 저장 장치, 그리고 통신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규모와 위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왼편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IaaS 단의 지원과 오른편의 엣지 노드 단의 파스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워크로드 분산 전략, 즉 어떤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어떤 작업을 엣지에서 할지 분리하고 지연 최소화와 끊김 대비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 간 연동, 인증, 암호화, 접근 제어 등 통합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엣지 컴퓨팅 측면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의 인프라 리소스 제약을 고민해야 하고 실시간성 필요 여부에 따라서 실행 위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자율 동작이 가능하게 운영 및 장애 대응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엣지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영역들이 AI나 프라이빗 5G와 연계하기 위해 컨테이너 베이스 엣지와 IaaS 위주의 인프라는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는 IaaS 인프라와 파스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를 위한 멀티 클러스터 구성 기능이 사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엣지들이 이를 가상화해 사용하기 위한 GPU 에즈 서비스 방안과 엣지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위한 컨테이너라이징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단에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AI와 5G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고 이 뒤에 AI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김호진 상무님과 함께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엣지에서 AI를 학습하고 추론한 인프라에 대해 박준 총괄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엣지 컴퓨팅 시대의 AI 인프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엣지 CNS가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인프라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IT 인프라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IT 인프라의 개념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중심이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AWS, 애저와 같이 중앙 집중형 모델로 바뀌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인프라 시대인데요. AI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GPU의 구축, 대규모 모델 학습 및 빠른 추론을 위한 IT 인프라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좌측 그림처럼 메인 센터나 클라우드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AI 엣지 컴퓨팅 시대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AI 인프라가 메인 센터나 클라우드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까지 배치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엣지 인프라가 데이터를 수집만 했습니다. IoT 시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엣지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어합니다. AI가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카메라가 부품의 결함을 인식하면 AI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0.1초 이내에 생산 라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엣지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엣지 장비 안에서 직접 추론을 수행하고 판단도 클라우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엣지와 AI 그리고 인프라가 현장에서 결합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네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스마트 팩토리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실제 구축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제조사에 제품 품질 판정을 하는 외주 공장이 있었는데요. 이 공장에선 기존의 모든 AI 학습과 판단 과정을 본사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내고 VPN으로 결과를 다시 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추론이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I 학습과 추론을 분리하여 추론 영역을 현장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외주 공장 내 엣지에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지연이 줄었습니다. 이미지 전송 시간은 4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이 됐고 검사 이미지 다운로드는 10분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실시간 검사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투자 비용이 4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대비 엣지단의 투자 비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투자 비용 절감 효과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요즘 원가에 민감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엣지 컴퓨팅 시대의 AI 인프라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엣지 AI 인프라는 보통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드웨어인데요. 제슨이나 엣지 TPU 같은 경량화된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5G,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SSD나 NVMe 스토리지를 통해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앱을 설치, 운영하고 필요할 땐 자동으로 업데이트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셋째는 AI 추론 엔진입니다. ONX, 텐서RT 같은 경량 프레임워크를 통해 엣지단에서 실시간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엣지 IaaS, PaaS 방식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처럼 현장에 소형 서버와 스토리지를 설치하지만 클라우드처럼 유연하게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엣지단에서도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제공 방식은 멀티 클러스터 구성인데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프라를 중앙에서 쿠버네티스로 통합 관리하고 각 지역에서는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운영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GPU 애주어 서비스입니다. GPU 자원을 필요할 때만 할당받고 AI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형태로 가볍게 배포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특히 영상 분석처럼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에서 유리합니다. 응답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모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엣지 AI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G CNS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LG CNS는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이어지는 전체 AI 인프라 설계와 운영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델과 같은 글로벌 하드웨어 벤더뿐만 아니라 코이어나 웨일앤바이어스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제조뿐 아니라 금융, 공공,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GPU 애저 서비스 기반 AI 인프라를 최적의 비용으로 구성하고 싶다는 요청을 주시고 있고, 저희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제안과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인프라 관련 아키텍트 1,600여 명이 투입되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 인력과 파트너십까지 모두 갖춘 상태에서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형태의 엣지 AI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LG CNS가 가진 역량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엣지는 단순한 하드웨어 변화가 아닙니다. AI를 어떻게 도입할지,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지, 인프라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전략의 중심이 엣지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엣지 AI 인프라 시대에도 LG CNS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세미나 또는 제안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서는 엣지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술인 엣지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묵묵히 지원하는 안정적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공간의 구조, 전파 간섭 등 물리적 제약을 많이 받는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현장별로 충분한 품질의 통신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꽤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럼 산업 현장에서는 각각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AGV와 드론 등 이동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시에도 끊김없이 통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원격 조종 같은 실시간 서비스라면 지연 시간을 수 미리세컨드 이내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선소, 항만, 물류센터 같은 대형 산업 현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공공 분야의 경우에는 강력한 보안 정책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현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면 초고속, 초저지연은 물론이고 이동성, 커버리지, 보안 등의 요구 조건까지 만족하는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LG CNS는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프라이빗 5G를 제안합니다. 그럼 먼저 5G부터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5G는 더 빠른 데이터 속도, 더 짧은 지연 시간, 더 많은 사용자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도표는 이론적인 수치를 기반한 것이라 실제 물리 환경 또는 기술 세대에 따라 성능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5G를 살펴보시면 5G는 가장 상단의 위치에 있어서 와이파이보다 더 긴 도달 범위, LTE보다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지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각기 다른 속도와 범위를 가지며 5G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5G는 기존 5G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라이빗 5G는 국내에서 5G 특화망 또는 이음 5G로도 불립니다.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운영되는 사용자 맞춤 독립형 5G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5G 서비스를 건물이나 공장 등 한정된 공간에 축소형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5G 네트워크는 사용자 인증 및 세션 제어를 담당하는 5G 코어와 무선 환경을 제공하는 5G LAN,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5G NMS로 구성됩니다. 전산실에 5G 코어, LAN, NMS를 위한 두세 개의 서버를 두고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한 공간에 한두 개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서로를 연결하면 간단하게 5G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하다는 것은 기업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만의 네트워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에 가입하여 사용하는 퍼블릭 5G는 전국적으로 걸친 통신사의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되므로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5G는 오직 기업이 소유한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되므로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5G를 이용하다 보면 품질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주로 무선 환경을 제공하는 5G 란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퍼블릭 5G와 다르게 프라이빗 5G는 개별 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전파 세기, 업링크, 다운링크 비율 등 세밀한 항목까지 사용자별 설정이 가능하여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프라이빗 5G가 와이파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와이파이라는 비교적 쉽고 저렴한 솔루션이 있는데 프라이빗 5G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와이파이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훌륭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와이파이와 대비되는 5G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5G는 면허받은 전용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면허받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정부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이파이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파 간섭으로 인한 장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5G는 심, 악화 등 불법 인증과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와이파이가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 기반 WPA3 인증 방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간이 확장될수록 5G가 가지는 이점이 많아지는데요. 5G는 킬로미터 단위의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고속 이동 시에도 끊김 현상이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나 이동성이 높은 디바이스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는 QoS,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세션 단위로 세밀하게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분들을 고려해 볼 때 안정성과 보안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는 와이파이보다는 프라이빗 5G가 더 적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CNS는 5G 특화망 기관 사업자로서 자사가 직접 개발한 5G 솔루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5G를 구축하고 테스트해왔는데요. 고객마다 5G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빠른 서비스 응답 속도, 대용량 데이터 전송, 안정적인 세션,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특징들은 바로 엣지 컴퓨팅이 제한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미 많은 현장에서 엣지 컴퓨팅이 시작되었으며 5G는 엣지 컴퓨팅을 위한 최고의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5G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국제공항이나 정부 청사 등 보안상의 이유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에 5G를 도입하여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안내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 등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별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무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광활한 야외 공간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중장비 원격 조정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작업 컨테이너에 두세 개의 서버로 간단하게 5G를 구축하고 한두 개의 안테나를 외부에 설치하면 광산, 항만 등 넓은 야외 공간에 무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제어를 위한 낮은 지연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AI CCTV 사례입니다. 5G는 전국망까지도 고려하고 설계된 기술이기 때문에 광역 배포를 위한 설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강력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AMR, AI 비전 검사, 안전 관리 등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궁무진합니다. 5G는 AMR의 이동성도 보장하고 AI 비전 검사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 속도도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가 음영 지역 없이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넓은 커버리지도 제공합니다.
네,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프라이빗 5G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프라이빗 5G는 엣지 컴퓨팅과 어떤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라이빗 5G가 엣지 컴퓨팅을 위한 네트워크로 적합한 이유를 네 가지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선 환경에서도 초고속 통신을 지원하고, 둘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체계적인 보안 아키텍처로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넷째, MEC 통합을 통해 엣지에 더 적합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LG CNS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R&D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5G 기술 고도화 및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드캡을 통한 경량화, AI 기반의 AI LAN, 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URLLC와 미니슬락 기술을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들 기술이 완성된다면 프라이빗 5G가 엣지 컴퓨팅을 더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인프라, 프라이빗 5G 영역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영역 간 융복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 올려주신 질문 중 몇 가지를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I 인프라란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폐쇄망에서 AI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준 총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AI 인프라는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저장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I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과 데이터 통제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AI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김호진 상무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GPU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GPU 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로 최근에 GPU 가상화에 대한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GPU 가상화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효율적인 GPU 자원 관리와 AI 및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의 최적화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GPU 가상화를 통해 비용 절감, 유연한 자원 할당, AI 및 ML 워크로드의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vGPU, MIG 같은 기술을 통해 고성능 연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프로젝트는 개발팀 전체가 몇십 대의 GPU 자원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전체 개발팀이 나누어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인프라, 프라이빗 5G 영역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별 기술 영역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AI 기반 인프라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 우측의 상담 신청 버튼을 이용해 주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톡스는 7월 9일 수요일 AX 시대 다시 주목받는 스마트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와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진행되니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디톡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